내일은 더 빛날 거예요. 1.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더 자주 생각하기.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패턴의 제목이 있다. 카페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등등. 무엇인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해서일까? 대부분은 조회수도 높다. 시작하기 두려워하지 않을 핑계를 찾고 합리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꽤 구미 당기는 영상일 테니 말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할 자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이 안 될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합리화한다. 특히 노력하기에 지쳤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내가 나의 적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때가 있다.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시도해봤자 잘 안 될 거라고, 불행에 대한 강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키워나간다. 그런데 미래에 벌어질 일을 현재에 확신하는 것은 마치 배고플 때 장을 보는 것과 같다. 지금 배고픈 감각이 너무 생생하니 배가 부른 앞날의 상태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많은 식재료를 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인생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너무나 또렷하게 느껴지기에 미래에도 정확히 같은 양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살면서 불행한 일을 비교적 많이 겪은 사람은 늘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한다. 미래에 닥칠 게 확실한 불행을 미리 대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까를 더 많이 생각한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자주 생각하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면 실제로 좋은 일도 더 생기고 설사 불행한 일이 생겨도 비교적 금방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매일같이 꽃길이 펼쳐지는 드라마가 아니다. 불행한 일은 실제로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가끔은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불행하기로 작정하지는 말자. 2. 매일 사소하고 새로운 발견하기. 도시의 보도블럭 사이사이 좁은 틈새에 끼어 어렵사리 자라는 풀을 보며 이상한 반성을 하게 되는 날이 있다. 풀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며 피식 웃었다. 통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어려운 철학책보다 자연에서, 생활에서 이렇듯 진짜 삶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 매일 보는 풀도 어떤 날은 그냥 지나쳐가고 내 기분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일상에 치이다 보면 우리는 늘 주변을 같은 방식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사는 게 재미없다고 말한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나름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을 갖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는 대로만 산다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발견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작은 변화에도 나만의 시선으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일상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나는 어쩌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자 본질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삶에는 약간의 은유가 필요하다. 3. 친구를 대하듯 나에게 친절하기. 어릴 적 악력이 약한 편이던 나는 손에 든 건 무엇이든 잘 떨어뜨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농담조로 잘한다
다 부숴라 다 부숴 같은 반응을 듣는 데에 익숙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성인이 되어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비아냥대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다. 잘한다. 꼭 그렇게 해봐야 알지? 라고. 만약 친구가 실수했을 때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비아냥대거나 비난하며 무안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친구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보통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며 놀라거나 다치지는 않았는지 묻고 위로를 해준다. 그런데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가차없는 자기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야단을 치고 벌을 내려야만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하지만 남에게 듣는 비난이 상처가 되는 것과 똑같이 자기 비난의 말 역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건 공경에 처한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마치 친구를 대하듯 친절하게 대해야 함을 뜻한다. 설사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자기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뇌에서는 안정감과 친밀감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어 괴로움을 덜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기도 한다. 또 자기 자신을 친절히 대하도록 배운 사람일수록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보려고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과 실패를 흑백 논리로 대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성공적인 실패와 실패적인 성공도 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더라도 시도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자기 자신과 긍정적 대화를 나누며 도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반사적으로 자기 비난적인 말이나 생각부터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차츰 시간을 들여 바꿔나가면 된다. 사소한 실수에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 실수해도 괜찮다. 하지만 당신이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시도마저 포기한다면 그때는 정말 실패하게 된다. 실수에 좌절하고 있는 자신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스스로를 믿어주자. 나를 충분히 믿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4. 마음에 긍정 한 스푼 더하기. 머리로는 다 아는데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보지 않기.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5분만 더 잔다고 하지 않기 같은 것들.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이로운지 잘 알면서도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통에 답답해진다. 목표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이 남긴 부정적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까지 뿌리내려 버린다. 그래서 때때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전에 해봤는데 그때 영 안 됐잖아.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이런 목소리가 내면에서 반복 재생되면 무언가를 시도할 동력을 잃게 된다. 우리의 뇌가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중간에서 마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스토리가 필요하다. 처한 상황을 지나치게 객관화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 한 스푼을 더해주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실은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런 요령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바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이다. 자기 합리화 자체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한다면
시도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된다. 전에 해봤을 때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뿐이야. 다시 해보면 잘 될지 누가 알아. 도전이 두려울 때 이렇게 긍정적 자기 합리화를 시도해보자. 그동안 발목을 잡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용기가 생길 테니.